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경비조사 첫 번째 시간을 한번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첫 번째 주제는 민간경비와 관련돼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그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비와 관련돼서는 우리가 경비에 3대 요소가 있습니다. 방범, 방제, 방화. 방범, 방제, 방화. 방화. 그러면 범죄를 예방하고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에는 화재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재난, 일반적인 재난, 사고, 그리고 화재를 예방하고, 이게 전부 다 공통점이 방이 다 붙었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전 예방 활동이다. 경비 활동이라는 거는 주로 사전 예방 활동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다. 사후는 사건이 발생된 이후의 문제는 경찰이 개입을 해서 범죄를 수사하고 진압하는 이런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고, 우리 민간경비에는 주로 요 세 가지 방범, 방제, 방화, 요 세 가지 업무를 수행한다. 그러면은 민간경비가 되는 것이고요. 이 수행하는 사람을 우리는 민간경비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빠라바라방 경비 이렇게 딱 머릿속에 완전히 숙지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 경비라는 용어는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경비라는 글자의 원래 뜻이 살피고 대비하다, 갖춘다 이런 뜻이거든요. 살피고 갖추어 둔다. 그게 이제 사전에 살피고 갖추어야 되겠죠. 사전 예방 활동. 그래서 사전 살피고 갖추는 과정들이 범죄를 예방하고 재난을 방지하고 화재를 예방하는 쪽으로 이걸 갖추어 둔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은 훨씬 더 이해하기가 좀 쉽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경비란 국가 비상사태, 주로 이제 공경비의 개념, 경찰 활동과 관련돼서 주로 설명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공경비의 입장에서 이거는 설명을 하는 것이죠. 다음은 일반적으로 경비란 민간경비와 공경비로 구분을 한다. 요게 이번 수업 시간에 가장 핵심적인 개념 정립이 되겠습니다. 요 두 가지. 우리 민간경비의 어떤 개념적 요소와 공경비의 개념적 요소들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냐 없냐, 이것이 출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범죄를 예방하고 진압하고 질서 유지, 생산의 손실 예방, 사회공헌의 질서 유지, 이런 양자는 크게 차이가 없다. 우리 시험에는 주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거든요. 그러면 뭐가 출제가 된다? 차이점을 출제한다는 거죠.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으면 예외를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만 뭔가 반전이 있다는 거죠.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공경비가 업무 수행에서 민간경비와 대조적인 것은 강제력이 있냐 없냐. 아주 중요한 키워드 나왔습니다. 강제력. 자, 민간경비는 강제력이 없습니다. 하나도 강제력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일반 경비원과 일반 시민의 그 자격이 같다 이런 뜻이에요. 따로 없다는 뜻이죠. 강제력이. 하지만 공경비는 이 강제력을 수반한다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차이입니다. 이 개념상의 차이만 알고 있으면 나머지 개념들을 확장시켜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강제력이라는 것은 결국은 법을 집행할 수 있는 힘, 그게 공권력이죠. 공경비, 주로 이제 경찰, 교정기관, 검찰 이런 어떤 국가기구들이 대다수 공경비의 영역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민간경비라는 것은 민간이 주도를 하는 거니까 어떤 개인이나 단체 또는 법인, 영리 기업들 이런 것들이 우리 민간경비의 영역이 되겠다. 그래서 민간경비는 강제력이 없다는 거, 요거 하나만 딱 기억을 해두셔도 민간경비와 공경비 파트에서는 상당히 그 점수를 따기가 쉽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민간경비의 개념과 관련돼서 주로 우리 민간경비는 시민 대다수가 아니죠. 공경비는 일반 시민이 대상이지만 민간경비는 특정 의뢰인, 이거를 우리가
특정 고객 또는 우리가 의뢰인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경비를 의뢰한 사람, 이 사람을 위하여, 이분을 위하여 뭐가 들어간다? 민간경비가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이 사람을 위하여, 고객을 위하여. 하지만 경찰은 일반 시민 모두를 위하여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객이 특정되어 있다. 그럼 이 사람이 돈을 낸다는 거죠. 위하여 하니까 수수료를 지급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민간경비 활동을 수행하는 방범방제 방어활동을 수행하는 개인이나 단체 영리기업들이 전부 다 민간경비의 이제 핵심이 되겠다. 그래서 우리 원래는 개인이나 단체 영리기업들이 모두 민간경비에 참여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 경비업법에는 법인만 경비업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법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론상으로는 개인이 참여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 현행법상은 개인이 참여할 수 없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민간경비는 경찰의 공경비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그래서 민간경비가 아니면 공경비, 공경비가 아니면 민간경비의 영역이 되겠다. 이렇게 대응이라는 단어 또 키워드 서로 좀 대립적이고 서로 영역적으로 구분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민간경비가 아니면 공경비고 공경비가 아니면 민간경비 둘 중에 하나는 답이 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민간경비의 활동 영역을 범주하는 데 있어서 자체경비를 포함시킨다. 자체경비라는 건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아파트가 있는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경비원들을 아파트에서 직접 계약을 체결해서 고용을 해요. 그렇게 해서 자기 아파트를 지키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자체경비라고 하거든요. 그런 경우도 민간경비의 영역에 다 포함이 되는 개념이에요. 이것도 포함이 됩니다. 이것도 포함이 된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 민간경비는 이 역사적 발전이 각 국가들마다 상이하게 발전을 했습니다. 각 국가들마다 독특한 영역으로 발전을 했기 때문에 각 나라마다 차이가 있다 없다? 차이가 있다라는 거. 요거만 하나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형식적 민간경비와 실질적 민간경비는 차이가 있다. 이 말은 조금 있다가 이 형식적 민간경비와 실질적 민간경비의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주로 이제 관심을 둬야 될 어떤 출제 포인트나 출제 경향은 주로 우리 민간경비와 공경비의 어떤 차이점, 개념들 이 구분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형식적 의미의 민간경비와 실질적 의미의 민간경비의 개념을 구분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쪽 파트에서 주로 중요하게 되는 게 민간경비 성장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민간경비 성장이론. 요거는 무조건 한 문제는 단골 출제입니다. 요 민간경비와 공경비, 요 단골 출제예요. 개념 나누는 거. 그리고 민간경비 성장이론, 무조건 단골입니다. 그리고 형식적 의미와 실질적 의미와 요쪽은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어쨌거나 요것도 중요한 이슈는 되겠다. 그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형식적 의미와 실질적 민간경비는 조금 있다가 내용이 나올 때 그때 또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협의의 민간경비와 광의의 민간경비. 여러분들 여기 단어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협의라는 거는 좁다라는 뜻이에요. 협소하다, 좁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좁은 의미의 민간경비가 되고 광의는 넓다라는 뜻이죠. 넓은 의미의 민간경비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협의의 민간경비를 얘기한다는 것은 결국은 고객의 생명이나 신체, 질서유지, 범죄 예방하는 활동 결국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를 얘기한다? 방범을 얘기하는 거죠. 방범활동. 방범만 해당이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방범방제 방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협의의 민간경비는 범위가 좁다. 방범만 의미를 하는 것이고 광의의 민간경비는 빠라바라방 세 가지 방범, 방제, 방화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이다. 그래서 여기는
방범, 방제, 방화가 다 포함이 되어 있지만 방화가 다 포함이 되는 개념. 그러니까 넓다라는 거죠, 범위가. 하지만 협의는 좁다. 뭐만? 방범만 그 개념을 보겠다. 이런 차이점만 체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개념상으로 넓다, 좁다라는 개념을 구분할 때 주로 사용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다음은 형식적 의미의 민간경비와 실질적 의미의 민간경비. 이거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은 시험 문제 출제 빈도가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실 때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학습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다음은 형식적 의미의 민간경비. 그리고 실질적 의미의 민간경비에 대해서 살펴볼 때 형식이다. 그리고 실질이다. 이 단어가 실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판단 기준의 키워드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형식적 의미의 민간경비와 실질적 의미의 민간경비를 개념상으로 나눌 때 여러분들이 용어의 개념만 알고 계셔도 문제를 풀 수 있게끔 연결지어서 학습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는 이런 용어들은 형식적 의미, 실질적 의미의 민간경비의 개념들은 용어가 시험 문제에 나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단어를 봤을 때 머릿속에 키워드가 떠올라야 문제를 풀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형식이라는 뜻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이 형자가 어쨌거나 형태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형태가 있다. 형태가 있다. 이 식자가 법식자, 제도식자예요. 법식자, 제도식자. 법이나 제도로서 형태를 갖추고 있는 민간경비다. 그럼 이거 뭐를 얘기할까요? 실정법을 얘기합니다. 실정법. 실정법에 명시된 민간경비를 말한다. 그러면 이 개념에서 이 실정법에 명시된 민간경비를 말한다. 그럼 이 실정법에 명시됐다는 게 뭐냐? 우리나라는 경비업법상 경비업이 우리 실정법입니다. 실제로 정한 법 아니에요. 경비업법에 민간경비의 종류를 5종, 시효신기특 5종으로 지금 명시가 되어 있죠. 그러면 형식적 의미의 민간경비는 시효신기특만 얘기한다는 뜻이에요.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업무, 기계경비, 특수경비가 되겠습니다. 이 5가지만 민간경비의 영역으로 보겠다. 요게 형식적 의미의 민간경비가 되겠다. 여기서도 이 실정법, 법에 이렇게 나와 있다. 실정법상 수행하는 활동. 요 5가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명확하다는 거예요. 법에 명확하게 명시가 된 거예요. 이거 이외에는 민간경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형식적 의미의 민간경비에는. 하지만 실질적 의미의 민간경비에는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방범, 방제, 방화. 방범, 방제, 방화. 즉 실질적으로 방범, 방제, 방화 업무. 쉽게 얘기하면 어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죠? 어떤 고객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펼치는 활동이죠. 그래서 방범, 방제, 방화와 관련돼서 고객들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하는 모든 활동, 정보 보호나 사이버 보안, 이런 거는 넓게 보면 어떤 고객의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개념들도 전부 다 포함이 되는 개념이다. 그래서 형식적은 딱 법에 있는 것만, 실질적으로 방범, 방제, 방화 활동이 고객들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는 활동이라면 전부 다 포함이 되는 개념으로 본다. 요 개념은 실질적으로 우리 명확하게 구별되진 않죠. 형식적은 법에 있는 거니까 명확한 거고 실질적은 명확하진 않아요. 검토를 개별적으로 다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정해놓고 그 개념들을 중심으로 해서 학습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민간경비의 주체와 관련돼서 우리 민간경비는 결국은 주체는 어떻게 되는 거죠? 개인이나 단체, 영리 기업이 일단은 된다는 거죠. 주체. 민간에서 주체를 주도를 한다. 민간경비 아니에요. 민간. 그 민간이 뭐냐? 개인, 단체, 영리죠. 그죠? 국가가 아니잖아요. 이 세 가지는. 그리고 민간경비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영위할 수 있죠. 요게 원칙적인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요렇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경비업법에는 법인만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예외로. 그래서 우리나라 그 형식적 의미의 민간경비에는 법인만이 주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민간경비의 신분은 민간인 신분입니다. 여러분들 뭐 준공무원 이런 표현은요. 우리가 일상 용어에서 쓰는 거지 법률상 용어가 아닙니다. 준공무원은 법률상 용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느 법전을 살펴보더라도 준공무원이라는 단어가 있는지 찾아보십시오. 찾아오시는 분에게 10억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법에는 명시되지 않는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일반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표현이지 우리 민간경비는 전부 다 민간인 신분이에요. 우리 민간인 신분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 그냥 평범한 일반 시민과 권리와 의무가 신분상의 지위가 같다라는 뜻이에요. 신분상의 어떤 법적 지위가 같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일반 시민이 할 수 있는 행동은 민간경비원도 할 수 있고 민간경비원이 특별한 권한을 가지는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 법상에는. 그래서 그런 개념들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경비는 급료를 지불하는 고객, 특정 의뢰인 요 사람들을 위해서 돈을 받고 이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죠. 그래서 경비의 주체가 누구든 간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을 보호하는 게 목표라면 이거는 공경비와 민간경비가 같은 맥락이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이거는 이제 고객이 되는 거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한다. 이거는 그 특정 장소에서 또는 그 사람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한다. 이런 것들은 공경비와 민간경비의 영역이 공통된 어떤 그런 영역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민간경비의 주요 임무와 관련돼서 요거는 일단 별표, 시험 문제 잘 나오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민간경비와 공경비가 가장 핵심적인 공통은 방법입니다. 바로 가장 중요한 임무다. 요거 하나 체크해 두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임무가 뭐냐? 최우선 과제 방법이다. 방법이다. 그 다음에 이제 행사장 질서 유지 업무라든지 위험 방지 업무. 이 위험 방지 업무에는 방범 방제 방화 넓게 따지면 이 범죄 예방도 위험 방지 업무에 들어가는 거죠. 엄밀히 따지면. 그래서 재난을 방지하고 방화, 화재를 만드는 거. 도난을 방지한다. 이것도 이제 방법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위험 방지 업무라는 폭넓은 개념으로 볼 수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업무는 일단 방범이 되겠다. 방범. 그래서 우리 경비업상에는 시호, 신기특 외워두셔야 돼요. 시호, 신기특 이 5가지 5종으로 법에 명시되어 있다. 요거 이제 형식적 의미의 민간경비라고 부르는 거죠. 요것은 개념상으로는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요 내용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 민간경비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업무는 뭐냐? 범죄 예방 업무다. 1, 2, 3, 4. 그럼 1번을 탁 체크하셔야 돼요. 정답으로. 그래서 민간경비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학습을 하되 키워드를 중심으로 학습을 하시면서 그 키워드를 확장시키면서 뭐를 하셔라? 흐름을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흐름을 이해하시라. 그래서 처음에 공부할 때는 키워드, 핵심 키워드를 시험과 관련된 키워드들을 중심으로 해서 분량을 줄이셔야 되는 거죠. 학습 분량이 방대하기 때문에 줄인 다음에 그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흐름을 이해하는 시 전체적인 문장의 흐름을 쭉 살펴보시는 식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 상당히 좋은 고득점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경비업법에서 주로 우리 설명되고 있는 우리 경비 업무의 전부나 일부를 도급받아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도급계약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이 도급계약이라는 것은 민법상 우리 개념입니다. 도급인이 있고요.
수급인이 있습니다. 도급은 뭐예요? 그 도급을 주는 사람을 얘기해요. 도급을 주는 사람. 주는 사람이 있으면 반대쪽에는 누가 있다? 받는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수급, 받을 숫자를 써서 도급을 받는 사람이라고 이제. 도급을 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받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급인은 이 사람한테 돈을 줘야죠. 수수료를 지불을 하고, 수급인은 이 도급인에게 일의 완성, 일을 완성시키고 난 다음에 돈을 받는 개념이에요. 요게 도급 계약의 형태거든요. 그래서 우리 민간 경비업은 계약 경비다 이렇게도 부르잖아요. 그죠? 그것이 바로 도급 계약을 기반으로 한다. 우리 경비업법상. 이 도급 계약을 기반으로 하는 영업 활동을 우리가 경비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약을 체결을 해가지고 서비스를 하는 거죠. 이 일의 완성이라는 것은 일종의 방범 방제 방화 활동을 마무리를 지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돈을 지급을 받을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도급 계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5가지 종 시설 경비. 여러분들 키워드를 잘 보셔야 돼요. 시설이란 거는 어디 시설을 얘기하냐? 바로 장소적 개념이에요. 시설이나 장소. 특히 장소적 개념에 포인트를 두셔야 됩니다.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시설 경비 성립이 안 됩니다. 장소, 시설 뭐 이런 개념으로 존재해야 되고, 여기 보면 도난과 화재, 혼잡 뭐 이런 거 돼 있잖아요. 이건 결국은 경비는 뭐라고 했어요? 방범 방제 방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가 뭐라고 했죠? 위험 방지 업무 아니에요. 위험 방지 업무.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경비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시설 경비는 특정한 장소에서 빠라바라방 방범 방제 방화 활동을 펼치거나 특정한 장소에서 위험 방지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 그걸 경비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 두 개의 개념은 같은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소에서 방범 방제 방화 활동을 하게 되면 시설 경비. 그럼 호송은 뭐냐? 키워드 운반 중이어야 된다. 이동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A 장소에서 B 장소로 이렇게 이동을 해야 돼요. 이동을. 이게 운반 중에 현금, 유가증권, 기금속, 상품, 물건 이렇게 돼 있죠. 요거를 외우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 시험에도 잘 나오기 때문에 외워두셔야 돼요. 현상금이 걸려있는 유물이다. 자, 그러면 현상금이 걸려있는 유물, 요게 이제 현금, 상품, 기금속, 유가증권, 기타 물건이 되겠죠. 이 현상금이 걸려있는 유물을 운반 중이면 뭐다? 호송경비가 되는 거예요. 운반 중에 빠라바라방 방범 방제 방화 활동을 펼친다면 그것은 호송경비의 개념이 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변 보호예요. 신변. 사람. 요거는 키워드가 여기 사람에 걸려있죠. 사람이 어떠한 해로부터 방지를 해야 한다. 위해. 그래서 위해라는 뜻은 원래는 어떤 그 위험이 발생되는 거, 그리고 해는 장애를 얘기합니다. 현장에서 뭔가 장애가 생겼어요. 이것을 방지하거나 제거하는 활동. 위험이나 장애를 방지하거나 제거. 위험은 방지를 해야 되고요. 장애는 제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줄여서 우리가 위해라고 이렇게 약자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신변보호. 신변보호는 대상이 뭐다? 장소다? 아니죠. 사람이 돼야 됩니다. 신변은.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대해서 어떤 위해나 장애가 발생되면 이걸 방지하는 활동.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개념을 명확하게 정립을 해 두셔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경비업법에 가서도 훨씬 더 깊이 있게 또 이해를 할 수가 있다. 여기서 개념들을 좀 잡아 두시는 거예요. 경비업법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실제로. 다음은 기계경비 업무예요. 기계경비 업무는 일단 경비 방범방제 방화를 하는데 누가 주축이다? 기계가 주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경비 대상 시설이 있습니다. 경비 대상 시설 이렇게 뭐 있잖아요. 이렇게 있다.
뭐 빌딩이 이렇게 있다. 빌딩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관제센터가 있어요. 관제센터가 또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관제센터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감지를 해야 돼요. 감지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송신, 보내야 되는 거예요. 신호를. 다시. 감지를 했으니까 송신, 보내야 된다. 신호를 보낸다. 위험을 감지했으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위험이죠. 그죠? 위험 방지 업무니까. 위험을 감지했으니까 그 신호를 보낸다. 이런 거예요. 보낼 송신. 그럼 신호를 보내면 받는 곳이 있다 없다? 수신. 신호를 받아야 되겠죠. 신호를 받았으면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위험이 감지가 되는데. 출동을 하는 거예요. 현장 출동. 언제? 늦어도 25분. 5분 이내. 만약에 늦어도 빨리 가면 빨리 갈수록 더 좋은데 아무리 늦어도 25분 안에 도착하지 못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손해배상 책임. 그러면 이거는 경비대상시설과 관제센터를 봤을 때 경비대상시설 안에 있는 거예요? 밖에 있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거예요? 경비대상시설 바깥에서 경비대상시설 안으로 출동하는 개념이 뭐다? 기계경비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로컬 경비 시스템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뒤쪽에 가면 또 나옵니다. 이 로컬 경비 시스템은 이 관제센터가 경비 대상 시설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관제센터가 경비 대상 시설 안에서 CCTV를 보다가 경비 대상 시설 안에 있는 장소로 출동하는 개념이 로컬 경비 시스템이고, 우리 기계 경비 시스템은 경비 대상 시설 바깥쪽에서 경비 대상 시설로 출동하는 개념이에요. 뭐를 방지하기 위해서? 빠라바라방, 방범 방제 방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특수 경비는요, 여기 이 특수하다라는 뜻을 잘 보셔야 돼요. 뭐가 특수하냐? 시설이 특수하다. 국가 중요 시설이다. 시설이 특수하다. 국가 중요 시설에서 방범 방제 방화 업무를 하는 것을 우리가 특수경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중요시설이라는 개념이 반드시 나와야 돼요. 이 단어, 키워드. 이 국가중요시설, 공항이나 원자력 발전소, 뭐 이런 당연히 그것도 한전, 전압소, 변전소, 뭐 이런 다 이 국가중요시설들이죠. 그런 특수한 장소가 바로 뭐다? 국가중요시설. 이것도 특수경비도 장소적 개념입니다. 그 장소가 뭐다? 특수하다. 그게 무슨 장소? 국가 중요 시설이 있는 장소다. 국가에 중요한 시설이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특수경비라고 부른다. 그래서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관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경비업 자본금이나 이런 것들이 일반 경비 쪽보다는 훨씬 더 특수하기 때문에 그 높게 그렇게 측정이 되는 것이죠. 다음은 우리 민간경비의 특성입니다. 우리 민간경비는 영리성을 기반으로 한다. 돈 벌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공공성을 요구된다 안 된다? 요구된다. 그래서 우리 민간경비와 우리 공경비의 가장 큰 특징은 같은 공통점이죠. 공통점은 공공성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공공성. 민간경비 활동이 방범 방제 방화 활동은 결국은 돈 벌려고 하는 것은 맞지만 결국은 우리 사회에 전체적인 이익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 도움이 된다. 공공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공공성이라는 것은 일반 시민 대다수에게 긍정적인 선의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죠. 범죄를 예방하는 거 역시 공공성이 있는 거죠. 범죄를 예방하는 거. 방범 활동들, 질서 유지하는 거 역시 공공성이 있는 겁니다. 위험 방지 업무들 역시 공공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공공성이 있는 것은 민간경비와 공경비가 공통된 특징이다. 거기에서 영리성을 추구하는 것이 민간경비고 주로 비영리성을 추구하는 것은 공경비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는 계약자 등의 특정 고객의 수혜, 이거 계속 지금 나오는 표현이죠. 특정 고객. 그리고 범죄 발생 시 사전 예방 기능. 금방 앞에서 우리 경비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봤죠.
공경비에 한정된 권한과 각종 제약. 이게 뭐죠? 우리 민간경비는 강제력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강제력이 없다. 공경비는 강제력이 있는데 똑같은 표현을 지금 말장난만 계속 치고 있다, 안 치고 있다? 치고 있다. 그래서 핵심 개념, 키워드를 알아두시고 거기에서 유사 개념으로 이렇게 확장시켜서 계속 공부를 해 나가셔야 된다. 민간경비와 공경비는 거의 유사한 활동들을 하는 거죠. 거의 비슷합니다. 활동들도. 장비들도 비슷해요. 현재 우리나라는 경찰관 신분을 가진 민간경비는 없습니다. 이유가 경찰공무원법상 경찰관은 영리행위를 할 수 없고 겸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예외적으로 뭐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으면 겸직을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민간경비원 하겠다. 허가를 안 내주는 거죠. 이거 안 돼요. 영리행위와 겸직은 금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경찰관 신분을 가진 민간경비원은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국내에는. 하지만 미국은 경찰관 신분을 가진 민간경비원들이 30~40% 뭐 건 50%까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민간경비는 조직화 과정에서 위험성, 돌발성, 기동성, 조직성. 첫 번째, 우리 민간경비의 활동은 현장 자체가 전부 다 위험한 곳이에요. 왜? 업무 자체가 뭐죠? 위험을 방지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항상 위험은 도사리고 있다. 그리고 이 위험은 돌발적으로 우연찮게 갑자기 발생이 된다. 그러면 기동성, 현장에 빠르게 대처를 해야 된다. 기동성. 그리고 조직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위험성, 돌발성, 기동성, 조직성이 우리 민간경비에서 가지고 있는 조직의 어떤 특성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업무의 어떤 특성이죠. 결국은. 민간경비와 일반 시민은 긍정적인 인식하는 것은 사회 전체 안전 확보에 기여도를 높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민간경비는 경찰의 보충적이고 보조적이다. 그러니까 좀 보완적인 경찰의 방범 기능들을 보완하는 이런 역할로서 인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민간경비가 계속 중요해지고 앞으로도 여러분들 민간경비의 시장은 확대된다. 줄어들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더 경제가 발전할수록 더 민간경비의 수요는 증가하게 마련이다. 그래서 우리 서비스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민간경비는 우리 공공재라는 건 공공이 소비하는 재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공공이 소비하는 재화라는 거는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경찰 서비스, 국가에서 하는 것들, 예를 들어서 국방. 여러분들이 지금 집에 있어도 여러분들 국방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어요, 없어요? 제공받고 있는 거죠. 저 전방에서 철책선에서 많은 그 국군 장병들이 나라를 지키고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 여러 가지 치안 여기 이제 치안이 해당되는 것이고, 그리고 뭐 소방, 뭐 기타 등등 국가에서 서비스해주는 것들은 대다수 공공재들이에요. 이런 것들. 그럼 이런 것들은 몇 가지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냐? 그거는 조금 있다가 또 뒤쪽에서 또 공공재에 대해서 특성에 대해서 나오니까 그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민간경비 서비스의 특징은 특정 고객에게 한정된다. 일반 시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그 반대쪽을 대비해 두세요. 왜냐하면 시험 문제는 반대 개념으로 출제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계약 관계를 기반으로 형성된다. 계약. 도급계약이죠. 도급계약. 그리고 도급을 받아서 주사무소 관할. 우리가 원래는 지방경찰청장이라고 했는데 우리 자치경찰에 들어오면서 법인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이라는 개념으로 바뀌었어요. 이것도 뭐 당연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시도경찰청장이 허가를 받아서 우리 경비업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만 한번 살펴보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공경비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